뭐야 갑자기 10만원이 들어왔는데 누구시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땐 춤도 춰주시던데 춤추는 거 어디서 보셨지? 돈 때문은 아니고 이미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건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스케일링은 치과 의사보다 위생사가 더 잘해요. 마취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커피 좋아하는 제가 한번 미백 패치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팅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제가 처음 해봐요. 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배우해도 될 것 같아요. 배우는 절대 못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릴게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원장님, 차가운 커피가 그나마 착색이 덜 될까요? 온도랑은 상관없어요. 커피면 대부분 착색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커피 다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거나 양치가 조금 어렵다 그런 분들은 맹물로라도 한번 헹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시면요, 치아를 좀 하얗게 유지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도움 됩니다. 제이님, 잘 팔리기로는 콜게이트 치약이 센소다인보다 나은데 단순 가격 때문인지요? 아니면 가성비일까요? 자, 콜게이트 치약은 보통 고불소 치약이죠.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 추천되는 거고요. 센소다인은 불소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질산칼륨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아 시린 부위에 직접 침투해가지고 미세한 구멍들을 질산칼륨이 막아줍니다. 뭐야 갑자기 10만원이 들어왔는데 누구시죠? 깜짝 놀랐어요. 질산칼륨이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이 아니라 아예 둘의 사용 목적이 다른 겁니다. 원장님 커피 사줬대요. 감사합니다. 돈도 보내시고 팬이 많으시네요. 어떤 땐 춤도 춰주시던데 예쁜 미소 보여주세요. 춤추는 거 어디서 보셨지? 우와 10만원. 원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누구지? 블랑시 치과, 이름처럼 블링블링. 아니 블랑블랑하네요. 랑생 처음 이렇게 멋진 치과는 처음 봅니다. 그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치과 선택을 고민 중이시라면 과잉진료 없는 블랑시 치과로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10만원. 우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10만원이나 받아도 되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러네요. 이러면은 이제 매주 해야겠다. 돈 때문은 아니고 이미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감사해요. 들장미파 소녀 캔디님. 닉네임도 멋지시고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춤이라도 춰야 되나? 어떤 땐 춤도 춰주시던데 피곤함이 다 사라졌어요. 자동 예쁜 미소. 밥 안 드셔도 배부를 듯. 오늘 밥 먹어도 되겠는데 이러면? 구강유산균은 필요 없나요? 구강유산균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구강유산균 드시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입냄새 안 나요. 입 안에서 계속 좋은 균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입냄새 심한 분들은 구강유산균 분명히 도움됩니다. 입마름 등 다양한 부작용. 고불소 치약이 입마름 부작용이 없어요. 고불소 치약이랑 입마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입마름의 부작용은 보통은 SLS라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생깁니다. 계면활성제가 없는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은 입마름 부작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매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떤 치과 의사가 그러죠?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자, 요즘 양악도 치과에서 하던데 성형외과랑 치과 중 어디서 하는 게 맞나요? 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교합을 결국 맞춰야 되는데, 교합을 맞추려면 수술 전에 교정을 하든가 수술 후에 교정을 하든가, 수술 과정에서 이제 교정과 전문의랑 상의가 이루어지거나 소통을 이루어지거나 가이드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통 치과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성형외과에서 하시더라도 성형외과에 치과 의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구강아간면외과라고 해서 양악수술 전문으로 하는 치과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보통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인분들의 인식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윤곽수술, 양악수술 다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요즘은 구강아간면외과에서 워낙 얼굴만 보는 과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있냐? 저는 못합니다. 박세정님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랑 성함이 똑같은데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김준아님, 원장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잘하는 곳 어찌 찾아요? 신랑 했는데 실패해서 다른 곳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임플란트 해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치과 뭐 잘못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뇨가 있으실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치과에서 당연히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잘하는 치과를 찾으려면 치과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한번 치과 가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고, 대기실 가봤는데 대기실에서 막 사람들 다 싸우고 있어. 경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치과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례로 강남에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는 치과가 굉장히 많아요. 치과 원장님이랑 아니면 치과 직원이랑 환자분이랑 뭐 다툼이 있는 거지. 그런 치과들은 보통 이제 가격으로 경쟁을 하다가 싸게 광고했는데 환자분이 그 싼 가격을 보고 갔는데 그 가격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결제 안 하면 집에 안 돌려보내줘요. 경찰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찰이 엄청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피해도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잘하는 곳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한 3군데 정도 인터넷으로 서치해보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되겠죠. 검색해보신 다음에 치과에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데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임신 전에 충치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 전에 충치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하고 나면은 치료 받는 게 기간 정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져요. 보통은 중기 때, 임신의 중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임신 중기 때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임신하고 나면은 시간 내기도 애매하고 리도카인이라는 마취 주사 맞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신 전에 모든 치과 치료를 받으시고 임신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정도 임신 전에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하면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질문 많으신데? 자, 미나님께서 사랑니 발치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자리에 자꾸 물집이 생기는데 왜 그런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발치한 자리에 사랑니 뿌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뿌리가 신경과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 뿌리를 남겨두고 꼬매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가 나중에 흡수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씩 올라와서 잇몸 부근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는 또 잇몸 살짝 째가지고 뿌리 부분만 제거하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불편한 거 없으면 굳이 안 건드셔도 되고요. 다봉님이 전에 있던 곳이랑 강남원이 다른 점 있으신가요? 전에 있던 곳은 조금 작은 치과였으니까 단촐한 맛이 있었죠. 그리고 환자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지금은 가장 최신의 진료다, 최선 최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강서구 쪽에 있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지만, 환자분들도 느끼시기에 뭔가 강서구에 있으면 강남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찾아오기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다 쉽게 찾아오시니까 환자분 찾아오시기 편해서 일단 좋죠. 주차도 잘 되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딸기큐이님, 선생님 양치할 때 앞니에 프라그가 잘 안 없어지길래요, 요 근래 좀 빡빡 닦았더니 전보다 잇몸이 좀 사라지고 치아가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이거는 빡빡 닦아서 사라진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좀 내려간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빡빡 닦으면 잇몸에 자꾸 상처나고 피나고 이러면은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빡빡 닦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전동 칫솔을 쓰시면요, 전동 칫솔 성애자잖아 내가. 전동 칫솔 쓰면 너무 세게 하면 전동 칫솔이 멈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잇몸에 상처 주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구 힘이 너무 세다 이런 분들은 전동 칫솔 쓰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JK12님, 충치 치료 시 인레이나 금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금은 워낙 비싸네요. 이게 지금 혼합된 질문인데, 인레이가 레진 인레이 있고 세라믹 인레이 있고 골드 인레이 있고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 치료를 모두 인레이나 금 중에 둘 중에 선택하는 건 아니고, 범위에 따라서 레진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인레이로 하거나 크라운으로 하거나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 거죠. 근데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치아색 나는 인레이로 치료했을 때, 골드 인레이 치료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치아색 나는 세라믹 인레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골드 인레이는 치아랑 잘 안 붙습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2차 충치가 생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2차 충치 생기면 뜯어내고 크라운 같은 큰 치료로 넘어가야 돼요. 세라믹 인레이는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 인레이 추천드리고요. 그 세라믹 인레이 재료 중에서도 라바 얼티메이트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저는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자연치랑 가장 유사해서 자연치를 마모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아랑도 완전히 붙어버리니까 2차 충치 가능성도 적고요. 그래서 세라믹 인레이 하십시오. 마취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아빠가 치과 치료 잘 하시다가 갑자기 마취가 안 돼서 치료가 중단됐거든요. 이건 마취제가 다 풀려서 그런 거고요. 마취 한번 다시 하면 괜찮습니다. 마취가 안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취제도 리도카인이랑 아티카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의 마취제를 번갈아서 필요한 부위에 쓰면 마취가 안 되기는 쉽지 않아요. 마취라는 게 그냥 이 부위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신경관을 찾아가지고 그쪽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블록 마취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마취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신경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숙련된 의사한테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 할 때 대부분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해주는데 의사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예전에 스케일링 하면 치위생사 스킬이 안 좋아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스케일링 할 때 조심스러워요. 이건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스케일링은 치과 의사보다 위생사가 더 잘해요. 치위생사는 밥 먹고 스케일링만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치과 위생사보다 더 잘할 이유가 없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바로. 그래서 치과위생사한테 받아도 괜찮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하면 불법이에요. 치과위생사가 하면 합법.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연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믿고 치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세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스케일링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치과위생사 선생님을 쫓아다닙니다. 치과를 옮길 때마다 그 치과 가서 스케일링만 받으러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과위생사 선생님들 약간 전문적이고요. 믿고 받으셔도 돼요. 엄청 고급 인력이에요.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급여도 많이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진단받으러 가려면 얼마나 일찍 예약해야 되나요? 보통 한 3주 전에 예약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환자가 밀려 있어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치아 뽑고 뼈 씻고 뜨거운 커피 언제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밥 뽑기 전까지는 뜨거운 건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거 드시면은 좀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잇몸뼈 이식이 실패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가운 거 드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실밥 뽑으니까 그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더 예민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잇몸이 완벽하게 아뭅니다. 100% 아물기 때문에 그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문개님, 사랑니 발치하고 발치 구멍이 조금 큰데 시간 지나면 구멍 없어지겠죠? 이것도 같은 그거예요. 한 달 지나면 구멍 다 없어집니다. 한 달 지나면 완벽하게 막히고요. 그래도 안에 움푹 파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잇몸 뼈는 6개월 지나면 완벽히 찹니다. 점점 차올라요. 강남 유명 치과들은 라미네이트 가격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서블리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일단 치과 의사가 시술을 하잖아요. 그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재료적인 측면도 좀 클 것 같고, 그 접착하는 숙련도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엄청 커요. 왜냐면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기술이 치과대학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다 외부에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배우신 분들인데 제대로 못 배우고 붙이는 경우도 정말로 있어요.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접착제를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접착제를 쓰면 치아가 오히려 자연치보다 더 까매지고 노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노하우나 숙련도, 그리고 서비스 분위기 이런 것들 접근성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라미네이트 가격이 다 다르고요. 임플란트 가격도 다 달라요. 제가 만약에 코 수술을 알아본다고 하면 코 수술 가격도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코에 들어간 재료는 뭐 다 거기서 거기겠죠. 수술을 집도하시는 원장님의 술기나 그 수술 받는 환경이나, 그리고 내 수술을 원장님이 끝까지 해주시는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을 바뀌어서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모발 이식도 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걸 들었는데 모발 이식 임플란트랑 좀 비슷하다. 근데 모발 이식 하는데도 간호팀이 모발 이식 저렴한 병원들만 돌아다니면서 모발 적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낭인가? 이런 걸 적출만 해주는 그런 팀이 있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엄청 싸게 측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매기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절골 절단술이 반쪽짜리 양악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분절골 절단술은 4분의 1짜리 양악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분절골 절단술을 요즘 많이 하나요? 제가 양악 쪽은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안 한다고 들었어요. 분절골 절단술이라는 거는 이 소구치 부위에서 뼈를 절단해가지고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치아 사이에 이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저는 좀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양악 수술을 하시는 서울대병원의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초등학생도 치실을 해주는 게 괜찮을까요? 초등학생도 치실해야죠. 조그만 손잡이 달린 치실인데 어린이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은 어린이들 치아 사이에 충치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즘 하리보 너무 많이 먹어. 하리보 좀 그만 사주세요. 텐텐에도 설탕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반드시 양치를 해줘야 되는데 밤에 양치 안 하고 재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반드시 불소가 1450ppm 들어있는 치약을 이용해서 양치를 꼼꼼히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게 그냥 놔두면 무조건 충치 생기고요.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애기들 치과 트라우마 안 생기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애기들 충치 치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치실도 해주십시오. 제이님, 치아가 갈려서 치아 끝이 톱니 같은데 해결하는 시술이 있는지요? 그게 바로 블랑시 시술입니다. 마모증이 심하신 분들은 주무실 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식사하실 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위아래 치아가 잘못 어긋나면은 다 엄청 날카롭게 이쑤시개처럼 치아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블랑시 같은 치료를 하시면은 치아 겉면을 보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겉보기에도 괜찮고 이갈이도 방지되고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요. 톱니 같은 치아에 가장 최적의 시술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데이 치아 미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아 건강에 많이 해로울까요? 원데이로 끝낸다고 해서 치아 건강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치아 미백이라는 거는 치아 미백제가 치아의 겉면에 작용해서 산화와 환원 반응을 하면서 치아에 있는 색소를 끄집어내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딱히 해로울 건 없는데, 유독 한 가지 걱정스러워 하실 만한 부분은 미세 경도라는 게 있어요. 치아의 강도라기보다는 단단한 것에 저항하는 힘을 경도라고 하는데, 미세 경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엄청 세밀하게 측정했을 때 조금 약해져요. 그거밖에 단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치아에 충치가 잘 생긴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3번 미백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4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5번부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치아에 해로운 게 아니라 좀 시리실 것 같아. 포도나 사과 먹고 바로 양치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맞아요. 포도나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하고 나서 양치를 바로 하면 안 좋아요. 왜냐면 식사 후에는 구강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양치질에. 그래서 바로 하면 안 좋고,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를 하시면은 구강 환경이 다시 중성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치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산성으로 바뀌는 게 왜 안 좋냐면, 산성 환경이 되면 치아가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충치가 생기는 환경 자체가 산성 환경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긁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원장님, 아래 어금니가 양치할 때 시리는데 스케일링도 자주 받고 첨단 칫솔을 알려주신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잇몸이 좀 내려가서 시리네요. 이건 방법이 없나요? 양치 방법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한번 시리면은 점점 안 시려지긴 합니다. 근데 적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왜 시린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치과에 가셔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치과에서 큰 원인이 없다, 그냥 잇몸이 좀 내려가서 그렇다고 하시면은 센소다인이나 시린니, 그리고 고불소 치약 같은 것도 요즘 시린니에 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칫솔질법보다,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는 이유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교합이 정상인가, 잘못된 교합력이 내 치아에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치과에서 체크 받아보시면서,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면서 좀 교합을 정상화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딸기큐이님, 선생님 입 벌릴 때마다 턱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난다면 치과를 가야 할까요? 정형외과를 가야 할까요? 턱 관절 질환은 치과에서 보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한의원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한의원 다니다가 잘못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꼭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시고, 요즘 치과 원장님들도 웬만하면 턱관절 관련해서 전문가시거든. 그래서 구강내과를 가면 제일 좋지만 구강외과도 좋고요. 그게 주변에 잘 없어요. 워낙 드문 전문의들이다 보니까. 일반 치과 원장님들도 턱에 다들 관심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 잘 보시기 때문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시골은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큰 도시, 광역시급 아니면 시급은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큰 규모의 치과들은 웬만하면 턱관절해요. 딸기큐이님, 원장님은 운동 헬스도 하시나요?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요,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 끝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요. 완전 집 근처는 아니고 역 근처에 헬스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고요. 보통 주 5에서 6회 정도 합니다. 6시 일어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이유가 없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준아님, 이름을 바꿔서 또 오늘 점심 메뉴 뭔가요? 저는 점심 오늘 스킵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샐러드 먹는데 오늘은 샐러드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배불러서. 동안이네요. 감사합니다. 24세쯤 되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와, 이래아님 2,000원 보내줬어 진짜. 감사합니다. 2,000원 보내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구나. 감사해요. 돈 벌었습니다 오늘.
밥값은 했네요. 원장님 커피 사주세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지금 환자가 없나봐요. 심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차가운 냉면은 이빨에 안 좋나요? 차가운 냉면은 이빨에 안 좋지는 않아요. 차갑다고 해서 치아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차가운 냉면 먹을 때 얼음 같은 게 같이 나와. 그러면 이 얼음을 씹어 먹으면 너무 안 좋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깨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치아에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40대 넘었는데 아직도 얼음을 깨먹고 있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미백제 하나 샀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해보다 보니까 미백 패치 있거든요. 미백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는 용도가 있고 하나는 패치처럼 붙이는 게 있는데, 바르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했다가 결국엔 다 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치아가 미백되는 게 아니라 아마 식도 같은 게 미백될 거야.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붙이는 식으로 하면 치아만 붙어 있고 여기에 미백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하면은 치아를 좀 더 하얗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스레드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제품 추천해달라 하면서 막 조회수가 5만이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냥 제품 추천은 제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한번 미백 패치 찾아보시면요 제품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 사시면 됩니다. 저도 이따가 미백 패치 한 2-3일에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치과에서 하는 미백도 괜찮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커피 좋아하는 제가 한번 미백 패치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몽키 스패너 원장님 잘 때 이가는 거 뺨 때리면 충격요법 가능. 뺨 때리면 밤에 더 이갈 수도 있어요. 이를 가는 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보통 이갈이는 뇌가 시키는 거거든요. 교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뺨 때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겠죠. 뺨 때리지 마시고요. 치과에서 이갈이 방지 장치 할 수 있어요. 다성콩님 감사해요. 왜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3,000원 잘 받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라방을 해봤는데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라방을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라방을 할 생각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12시쯤에 제가 되도록이면 라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 지금처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